한방적중 적중 내역입니다. 9월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아스날 대 토트넘 시작하겠습니다. 주중 경기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경기 아인트호벤을 대파하면서 제주스 사카 진첸코를 조기에 빼주면서 체력 관리를 해줄 수 있었다. 챔스와 이 경기 모두 홈에서 열리는 경기라서 이동거리 리스크도 없는 상황. 아스날이 13년 전 이후 홈에서는 토트넘에게 진 적이 없는 데다가 토트넘의 공세적인 플레이를 역으로 이용해볼 수 있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으로 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 호조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다만 아스날이 잠그는 팀이라면 모를까 같이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공격력이 매우 폭발한다는 점은 엄청난 부담. 아직 리그에서 10위 이상의 팀을 만나지 않았던 터라 토트넘의 공격적인 스타일이 강호들을 상대로도 통할지에 대한 검증도 아직은 거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두 팀 모두 기동성이 뛰어난 공격수들이 많다. 라이벌전다운 다득점 매치가 될 것. 물론 승부에서는 지난 경기 대승으로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줄인 아스날이 기본적으로 우위라고 봐야 할 듯 토트넘의 강호 상대 성적도 아직 검증된 바는 없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레알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 시작하겠습니다. 헤타페가 대놓고 비기기 작전으로 나서면 뚫을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 최전방에서 아무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 못한 가운데 헤타페는 소시에다드 가치 중원을 잘 쓰는 팀을 거친 플레이로 상당히 잘 괴롭히는 편이다. 그나마 쿠보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 쿠보만 집중 견제를 하면 소시에다드의 공격성을 꽤 많이 꺾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 원정에서는 전패다. 하지만 1위와 3위를 상대로 거둔 패배라서 참작의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 특히 레알과의 경기에서는 상대를 상당히 괴롭히면서 공격수들의 난사를 유도하는 등 수비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모습. 소시에다드에는 레알의 벨링엄 같은 확실한 골잡이가 없는 상태라 헤타페가 하던 대로 하면 소시에다드를 상당히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 것. 일단 헤타페가 대놓고 잠가버리면 공격진에 확실한 난조가 있는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뚫어낼 수 있을 만한 수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헤타페가 이미 바르셀로나나 레알 등 강호들을 상대로 제법 거칠게 나와서 짜증을 유발하게 만든 경험은 많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첼시 대 에스턴빌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시즌에서 쓴 400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빌드업이 답이 없는 상황이다. 아직도 중원에서 엔조와 갤러거의 역할이 서로 바뀐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박스 안에서의 인원은 여전히 부족. 그나마 부상자들이 적은 수비진들이 팀을 끌고 가고 있지만 공격진에서는 스털링을 제외하면 1인분을 하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팬들의 중론이다. 지난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린 직격탄을 기대로 맞았는지 -3으로 패하는 모습. 사실 올 시즌 원정에서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기동력 때문에 몰아치는 상대에게는 꽤 약한 편. 물론 첼시의 중앙 공백이 너무 큰 상황이고 공격 전술의 정교함도 그다지 좋지 못해 이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적을 수 있기는 하다. 물론 첼시의 수비진 안정감은 뛰어난 편이고 상대적으로 공백도 적다. 아스톤빌라가 공격진의 폼 자체는 괜찮아 보이기는 한데 원정에서 약세가 좀 심해 핸디캡에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리버풀 대 웨스트햄 시작하겠습니다. 이기고는 있지만 전반 운영은 상당히 불안하고 생각보다 선제골 허용 빈도도 높은 편이다. 물론 이를 공격진의 활약과 전술 변화로 극복하고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웨스트햄도 역습을 잘하는 팀이라는 걸 감안하면 리버풀의 실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다행인 점은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전들의 체력을 어느 정도는 안배했다는 것이다. 웨스트햄도 보행과 안토니오 등 주전 공격진을 선발해서 제외하면서 체력적인 안배는 된 상황이다. 올 시즌 라이스의 공백으로 중앙 장악력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역습 상황에서의 공격력이 날카롭다. 이미 첼시와 브라이튼이
웨스트햄의 운영에 말려버리고 말았다. 다만 수비적인 팀의 특성상 후반에 실점이 나오고 패하는 경우도 제법 잦다. 리버풀의 공격적인 부분과 뒷심이 웨스트햄에게 통할 가능성이 높고 주도권 자체도 리버풀에게 있을 것. 다만 생각보다 전반전에는 골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웨스트햄의 역습도 무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리버풀도 전반 운영이 답답한 유형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브라이턴 대 본머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을 썼다가 되려 패배, 미토마와 머치를 메잘라처럼 썼는데 괜히 스스로의 화력과 함께 수비 밸런스도 망치는 선택이었다. 리그에서 한 것처럼 4-2-3-1로 가면서 기존의 플랜 A로 가면 리그에서 보여주는 화력을 다시 재현할 만한 전력은 갖추고 있다. 물론 주중 경기 리스크와 느린 수비의 기동력은 브라이튼의 약점. 지난 시즌만큼 극단적으로 수비를 하는 유형은 아니다. 이라올라 감독이 애초에 전방 압박을 상당히 강조하는 유형이기도 하고 지난 경기에서도 첼시 골키퍼의 선방쇼에 막혔을 뿐 공격적인 찬스는 제법 잡는 모습. 물론 전방 압박이 풀리는 순간의 수비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고 브라이튼의 화력을 수비가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일단 브라이튼이 리그에서 하는 것처럼 4-2-3-1로 다시 돌아온다면 화력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본다. 본머스도 전방 압박의 빈도가 높아 브라이튼의 수비 기동성 약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어느 팀이 이기더라도 난타전 양상이 나올 것으로 본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